안녕하십니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1년도 대학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윤리 강의를 맡은 한동대학교 교수 손하철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 세부 연구 분야는 기술철학입니다. 이번 두 번의 강의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관련 논의의 핵심 쟁점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먼저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의식과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외모마저 비슷한 인공지능 로봇을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완벽한 인조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먼저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그것을 다시 인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로봇에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인간의 마음과 몸처럼 서로 연동하게 해야 인간처럼 복잡하고 종합적인 생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거나 곧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인공지능이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여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모인 한 모임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는 전기공학자, 심리학자와 수학자들이 모여서 인간 지성의 여러 능력을 기계적으로 구현할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인공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지능을 구현할 가능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의 지능이 무엇인지는 자명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지능은 자의식을 전제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또 인간이 가진 다양한 사고 능력 가운데 지능에 속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윤리라는 말이 통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는 동양에서 윤리라는 말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를 말할 때 약간의 혼란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동양의 개념을 따라 윤리를 개인의 행동 중에서도 명백한 잘잘못을 다루는 기준이라고 보면 기술 개발에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달리 서양어에서의 윤리, 즉 ethics는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서의 관습이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이때는 제한된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옳음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윤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길게 드린 이유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강의의 주제인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말은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는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판단 모두를 대체할 가능성을 전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로봇과의 결합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앞서 인공지능의 윤리에서 윤리라는 개념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특정 영역과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규범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입장은 현대 기술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논의들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다른 기술들의 경우에도 윤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예를 들어 나노 기술의 윤리적 함의를 묻는 나노윤리, 로봇 기술과 관련한 로봇윤리, 또 다른 이들 분야보다는 더 오래된 생명윤리가 있습니다. 공학윤리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는 기술과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 공학자들의 윤리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왜 과거에도 기술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기술과 윤리의 문제가 등장했을까요? 과거 기술의 경우 기대하는 결과가 비교적 뚜렷했고 또 잘못 사용하거나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위험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짧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모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위 인공지능의 긴 겨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전후 오늘날 소위 딥러닝이라고 불리우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방식이 비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2016년 이세돌 9단을 이겨서 화제가 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16만 개의 기존 기보를 학습해서 특정 상황에서 승률을 높이는 수를 파악하도록 프로그램되었고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이기는 수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9단과의 5번 대국에서 4번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둑이 진행되는 동안 알파고의 한 수 한 수를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파고의 한 수는 수많은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과 통계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추출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일일이 검증해서 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입력된 데이터와 산출된 결과값은 아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과정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블랙박스와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값을 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값이 나온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1차적인 이유는 과거에 그 인공지능이 제출한 결론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독립적인 검증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결과값을 무작정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다룰 때 알아야 할 또 다른 기술적 배경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아까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구현 방법 중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나 저장 장치로는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와 그 관리 기술 일반을 지칭합니다. 빅데이터에는 인터넷 검색 기록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은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적인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변화는 기술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 사회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나아가 우리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결과치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기능하는 구조와 그 사용의 과정 및 결과 모두가 윤리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윤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달라지는 삶의 조건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논할 때 전제하는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기술적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에는 그 철학적 특징뿐 아니라 이 기술의 구조적인 특징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최희열 홍신 교수님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제시된 대안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